세탁. 네, 안녕하세요. 세탁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뚝섬왕 세탁입니다. 지난 편에 세탁의 무궁무진한 비즈니스적 기회가 있다고 그리고 많은 장점들이 있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의식주의 바로 의가 세탁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세탁은 과학이기 때문에 되게 전문적인 자격 요건이 필요하고 전문화될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탁이라는 업이 평생 직업으로 쓸 수 있는 되게 우리가 단순한 가속노동으로 치부하기에는 정말 매력적인 비즈니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그때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간 세탁 기능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탁은 정말 과학입니다. 세탁은 누가 뭐래 해도 세탁은 과학. 화학, 물리학, 기계역학, 섬유학 등 이 모든 사이언스가 집적되어 있는데요. 제가 과학이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야기 드릴 세탁 기능사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가지고요 자격증 시험을 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인데 산업기사입니다. 산업기사인데 이 세탁기능사 자격증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탁. 세탁기능사란 세탁 대상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용제와 세제를 사용하여 기계나 기구를 조작하고 세탁물을 청결히 한 후에 가공 처리와 다림질하여 의복에 기능성을 부여하고 가치를 원상태에 가깝게 회복시켜주는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빨래를 하잖아요. 그 빨랫감들이 바로 이게 세탁 대상품이고요. 빨랫감들이 이제 세탁 대상품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빨랫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제와 세제를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이 이제 세정 이론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모든 걸 손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세탁기를 쓸 텐데, 그런 이제 여러 도구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제 세탁 기능사와 관련된 활동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세탁소도 목욕탕처럼 이제 공중위생법규를 따르게 됐습니다. 공중위생법이 있는데 이 공중위생법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바로 이 세탁 기능사 자격증을 겟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면 세탁 기능사 자격증은 시험을 연간 4회 이루어져요. 보통 1월달, 3월달, 6월달, 8월달에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이제 8월달 마지막 그 시험, 필기시험 접수가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탁 기능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년 1월달쯤에 새로 한국산업인력공단 그 큐넷이라고 그러죠. 거기 접속하셔가지고요 필기를 접수하셔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세탁 기능사라는 자격이 있는 것 자체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야, 세탁하는데 왜 굳이 자격증이 필요해? 자격증 이거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세탁 기능사 있다는 자체가 이제 기능인의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차별화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아직 사람들이 모를 때 빨리 이거를 선점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이야말로 자격증 확보의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준비를 길면 2달, 짧으면 1달만 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준비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또 별로 비싸지는 않습니다. 필기 11,900원이고요. 근데 실기는 조금 비싼 27,400원입니다. 아무래도 실기할 때는 실제로 이게 세탁을 하고 이 다림질을 하기 때문에 조금 돈이 들긴 하지만 이걸 포함하면 39,300원인가요? 39,300원에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산업기능사 자격을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돈 39,300원으로 저와 함께 이 세탁기능사 자격증을 미래를 위해 준비하시면 어떨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산업기능사가 다 그렇지만 100점 만점에 60점만 받으면 돼요. 60
저희가 반타작이라고 하면 반타작보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매우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면 필기는 핵심만 집중하면 됩니다. 핵심. 뭐 이것저것 하실 필요 없고요. 핵심만 집중하면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60분에 60문제만 풀면 되는데 주관식이 없습니다. 다 객관식. 그리고 잘 찍으면 되는데 잘 찍을 수 있게 저희 뚝섬왕 개구리가 이 세탁에 대한 노하우와 지식을 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 필기시험이 어떤 걸 다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탁기능사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총 4가지 영역입니다. 예, 그 대꼭지는 클리닝 대상품, 아까 빨랫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빨랫감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 거냐, 세정이론. 그리고 이 세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측면, 기술 관리. 그리고 우리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중위생법규까지 총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생각해보시면 또 이 순서 자체가 우리가 그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길 때 그렇잖아요? 우리 세탁물에 가가지고 우리 빨랫감 보여주고 이 빨랫감에 묻은 오점을 제거하도록 이제 뭐 기구나 기계를 쓸 건데, 그 프로세스의 흐름대로 생각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시고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길을 알고 떠나면 헤매지 않을 수 있듯이 무엇을 학습해야 되는지 이 4가지를 내가 공부를 하면은 세탁기능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저희 세탁연구소에서 알려드리는 이 꿀팁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 클리닝 대상품과 세정이론, 그리고 이제 겸사겸사 기술관리와 공중위생법규까지 키워드들 중심으로 이제 학습을 하시면 정말 어렵지 않게 이 바로 세탁기능사 자격증을 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탁기능사 자격증이 뭘 다루는지 알았는데, 저희는 이제 단순히 세탁기능사가 자격증이 있네 라고 끝날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할 거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거 알아둬야 저희가 이제 너 세탁기능사 준비한다면 근데 세탁기능사가 뭐 하는 거야? 라고 질문을 봤을 때 답변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 알아두면 정말 유용합니다. 예, 먼저 첫 번째로 클리닝 대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리닝 대상품이 가장 중요한데요. 클리닝 대상품은 클리닝을 하는 대상, 즉 세탁물 빨랫감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세탁은 옷인데 세탁은 섬유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세탁은 섬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섬유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반드시 이 섬유를 이해해야 되는데, 섬유는 뭐 천연 섬유와 인조 섬유가 있고 그 안에는 또 식물성, 동물성, 합성 섬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의류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패스하실 수 있고요. 뭐 의류학이나 소재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입고 다니던 옷들이 어떤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아두시면 다음에 쇼핑하실 때 한껏 유식한 모습을 뽐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면, 레이오, 양모 등 우리가 옷을 살 때 이런 소재들은 되게 민감하게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소재들을 감안한 실용적인 패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해두시면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정말 이렇기 때문에 세탁기능사가 유용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섬유에 대해서 일을 했으면 결국 섬유를 가지고 의복을 만들 건데, 이 의복은 결국 섬유를 실을 통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 실에 짜임인 직물 조직과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것도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실을 가지고 우리가 다 다양한 천연 색깔부터 인조 염색까지 다양한 색깔을 내가지고 우리 개성을 뽐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염색을 어떻게 하는지도 여기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 저희가 옷을 벗어보면은 라벨이 있잖아요. 이 라벨에 적혀 있는 이 내용들. 그간에는 이게 손빨래가 되냐, 드라이가 해냐, 그것만 봤었는데, 이제 좀 더
세탁 전문가라고 하면은 그 안에 숨어있는 내용까지 매우 디테일하게 해석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다 유효합니다. 꼭 우리가 세탁 기능사를 준비하지 않더라도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 실생활에 정말 유용한 내용들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요 안에 정보들을 알면 우리가 치수, 뭐 옷에 대한 혼용률, 그리고 이커머스에서 옷 살 때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온라인 쇼핑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동대문에서 뭐 소위 옷 떼가지고 장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창업도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아시고 하시면은 고객 응대나 좋은 상품을 고르실 때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클리닝 대상품은 빨래, 즉 옷을 다루는 부분인데 옷은 다양한 섬유로 만들어진 실로 만들어지고 실로 직물을 조직하고 염색해서 가공한 결과 우리 옷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다 알아야 되고 이때 이 옷이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취급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다 글로 막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품질 표시를 기호를 통해서 한다. 그리고 그것을 공부하는 게 이 클리닝 대상품에 대한 영역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정인원입니다. 세정인원 부분은 중요해요. 이 부분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고 또 생각해보시면 세탁기능사가 5점을 정리 못한다면 세정을 못한다고 하면은 이 세탁기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정인원은 이제 별표 3개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세정인원을 정말 잘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우리가 세탁을 그냥 하면은 그냥 가사노동을 해가지고 그냥 물에다가 그냥 빨랫감을 빡빡빡빡빡 비비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우리 이제 전문가잖아요. 우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을 적절히 동원해가지고 옷을 상하지 않게 깨끗하게 이제 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배우는 부분이 바로 이 세정인원 파트고요. 나중에 세탁소 차리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또 그 세탁 기능사 중에서도 이제 전문가다, 프로페셔널한 사람이다. 그러면 아니다. 그냥 뭐 세탁 기능사만 가지고 있지, 뭐 그냥 이렇게 명품 브랜드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라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자세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세정이론에서는 첫 번째로 클리닝, 그러니까 세탁, 클리닝, 세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웻 클리닝, 드라이 클리닝 등 우리가 세탁으로만 알았던 단어들은 더 디테일하게 나누어집니다. 저희 이제 뭐 극지방에 가면 에스키모인들이 눈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부른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눈은 눈이고 하얀색 눈이고 이런 건데 그 에스키모인들은 이게 눈에도 명도가 있고 채도가 있어요. 그리고 눈만 해도 17가지로 나눠가지고 불러요. 그런 것처럼 이 세탁 기능사라고 하면은 이 클리닝도 정확하게 이해되고 이 클리닝을 하기 위한 이 세제, 그 세제 가장 대표적인 게 비누고 이 세제 세정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계면활성제이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게 용제인데 요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비누 부분인데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비누가 세탁용품 1세대 아니겠어요? 이 비누에 대해서도 근데 기존에는 그냥 뭐 비누로가 하면 뭐 빨래가 되겠지로 이렇게 이해하실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화학 반응인데 이 화학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이제 계면활성제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세정이 되는지를 익혀 두시면 이제 일상생활에도 되게 유용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클리닝 용제들이 다양해요. 이게 어떤 오점이 생겼냐, 어떻게 더럽혀졌냐, 옷이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적절한 용제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클리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두면 되게 좋고요. 또 집에서 빨래할 때 저희가 그 정도로 하잖아요. 이게 통돌이인지 드럼인지 정도로 구분해가지고 세제를 거기 맞춰서 쓰잖아요. 그리고 또 뭐 울세제, 일반 세제는 알고는 있는데 이제 좀 더 그것보다 고급 버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배우시게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초벌 세탁이 끝난 옷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재가공이라는 걸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빨래에 묻은 옷점을 제거한 다음에 우리가 세탁 기능사면 이제 전문가지 않습니까? 옷을 본래 기능으로 이제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 필요하다고 하면은 재가공을 통해서 방충도 하고요, 표백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세탁소에 있는 이제 보일러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세탁의 소에 있어서 가장 필수 기기인 이 보일러에 대한 원리도 이 세정 이론과 관련해서 좀 익혀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요, 세정 이론이란 결국 클리닝 대상품에 대해서 발생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이론적 지식을 쌓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론적 지식은 비누, 계면활성제, 그리고 기타 용제, 이들의 특성과 원리에 대해서 익히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기타 재가공 처리를 위한 이론 및 보일러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을 배우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술관리 부분입니다. 기술관리도 뭐 익혀두시면 이게 틈틈이 또 매력이 있어요. 또 남성분들도 기계적인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물론 세탁기는 이때까지 약간 거리감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세탁도 직접 하고 잘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부분이 이제 기술 관리 영역인데요. 이 파트에서는 고객이 맡겨주신 세탁물에 대한 접수와 처리부터 시작해서 손세탁, 기계세탁, 드라이 클리닝 등 각종 세탁 방법별 특성과 세탁 기술에 대해서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익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접수된 세탁물을 어떤 세탁 기구와 기계를 사용해서 처리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를 익히게 되고, 이 부분에서 가장 저희가 세탁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 세탁기고 그 다음이 다림이잖아요. 그 다리미와 다림질이 있는데 그 기구의 종류와 작동 방법, 그리고 안전사항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익혀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세탁이 이제 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물과 관련된 것, 세탁과 관련된 사고, 그리고 세탁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또 배우게 되니까요. 그건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벌써 마지막 섹터인데, 다음 섹터는 공중위생법규예요.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 모든 이제 저희 목욕탕, 모텔, 세탁소 자체가 다 이제 공중위생법규를 따르게 됐습니다. 예, 공중위생법규를 다 따라야 되는데, 이건 정말 최소한의 지식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또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법은 어기시면 안 되기 때문에,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히 배우고 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세탁업은 이제 보건복지부 소관이에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서 공중위생법규를 따르면 되고, 이 페널티를 받지 않게 그것만 철저하게 외워두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요, 괜히 또 법이라고 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우리 뚝섬 연구소를 믿고 쭉 봐주시면 어렵지 않게 지식을 습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탁, 예, 이제 실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기는 세탁의 전체 과정을 실기하에서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실기 테스트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세탁과 관련된 전체 과정 중에서 핵심만 뽑아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탁할 대상물이 어떤 섬유인지를 첫 번째 감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탁물 감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감별된 세탁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제 처리할 것인지, 섬유에 맞게 취급 주의 표시를 해석해가지고 처리 방법, 이제 그 처리 방법 하오를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림질을 하게 됩니다. 요 세 가지가 다 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 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기를 어렵지 않게 접근하시면 되고,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탁 실기는 실제 세탁소를 운영하듯이 사항을 가정하고
준비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총 5가지를 이 순서에 맞춰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를 알아보면요. 세탁물 접수와 점검인데, 고객이 세탁물을 가지고 세탁소를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탁소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세탁물을 접수하고 세탁물 관련 특이사항이 없는지 고객에게 묻거나 함께 살핌으로써 세탁할 대상품의 특이사항을 파악하는 일을 제일 먼저 진행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일을 하는 부분이 이거고요. 나중에 저희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고급 의류를 다뤄야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괜히 이거 세탁물 제대로 모르고 파악하고 이제 처리 접수했다가는 이제 또 결과물 보고 고객이나 얼굴 붉히면서 싸울 수도 있잖아요. 또 손해보상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필기 공부하시면서 빨리 캐치업해서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세탁물 감별과 세탁 방법 선택입니다. 이제 세탁물에 대한 소재를 체크하고 의류의 형태와 가공에 맞춰서 분류한 다음에 취급 주의 표시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세탁물에 맞춘 최적의 세탁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의류는 식물성 섬유, 동물성, 이제 합성 섬유 총 3가지 섬유가 있는데 이 섬유마다의 각자만의 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저희 동물성 섬유의 가장 기본이 저희의 머리털인데 저희 머리털 비누로 그냥 빨랫감 빨듯이 빨면은 되게 뻣뻣해지고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옷의 소재에 맞춰가지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시기 위해서는 이미 옷에, 의류에는 취급 주의 표시가 라벨링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해석하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 세탁물은 필연적으로 이제 옷점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점이 묻었으니까 세탁을 하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옷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세제와 조제를 하게 되고 드라이 클리닝, 론드리, 웨트 클리닝, 필요에 따라서 기구나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 실습 단계에서는 이것들 다 할 수가 없어요. 되게 제한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섬유를 주면은 그 섬유를 이제 보고 이게 어떤 섬유고 이 옷점을 이제 주어져 있는 이제 세제나 이런 것들 사용해 가지고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로 지는 옷점은 물로 처리하고 기름에 지는 옷점은 또 세제를 사용해서 쓰고 또 특별 조치가 필요하면 특별 조치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웬만하면 좀 되게 디테일하게 공부해 두시면 참 좋은 게 나중에 이걸 잘 아시는 분이 이 세탁 기능사 중에서도 이제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좀 디테일하게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그냥 지속적으로 유용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다림질과 원상태에 가까운 복원 단계입니다. 그냥 다림질 하는 거예요. 세탁물의 소재를 감안해서 다림질판의 형태에 맞춰가지고 적절한 순서대로 다림질을 하면 되는데 이게 실제 테스트는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와이셔츠 하나 가져갑니다. 와이셔츠 하나 가져가가지고 면 100% 와이셔츠 하나 가요. 새하얀 와이셔츠를 가져가가지고 새하얀 형태로 이렇게 다림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이거 다림질 많이 해보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요. 근데 또 약간 어색하실 수가 있는 게 이게 면 100% 셔츠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면 100% 셔츠가 없으시다고 하면은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하얀 걸로 집에서 평소에 연습하시면 뚝딱뚝딱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는 이거 마무리 검사 후 포장 후 배송인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탁 기능사 자격증 테스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거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탁 기능사 공부를 하면 정말 저희가 기능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중한 옷부터 저희 일상복까지 깔끔하게 관리하면서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배워두면 매우 유용하고요. 또 혹시나 또 의복 및 패션 업계 또 세탁 업무가 별도로 있는 호텔 이런 데 취업하고 계신 분들은 또 이 기능을 익혀두시면 산업기능사이기 때문에 국가 인증을 받아요. 그래서 또 어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이 F4 비자 때문에 취득하긴 하신데, 뭐 이런 저거 다 떠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분은, 요 세탁 기능사가 우리가 세탁이라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세탁 비즈니스를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부를 한다. 그 공부를 세탁 기능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나중에 진짜 창업하면 이 명패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세탁 기능의 집의 집 누구라고 쫙 금빛깔나게 딱 걸어두면 이 소비자 측면에서 되게 마케팅 효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저희 필기, 실기 모두 다 패스하시길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세탁 기능사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또 뭘 공부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과정을 혼자 하시면 어렵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되게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세탁연구소 뚝섬원 세탁에서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부터는 세탁 기능사의 이제 필기시험 치는 이런 이론적인 부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탁 공부도 하고 세탁 기능사 자격증도 따고 일석이조. 예, 바로 요 우리 뚝섬원 세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세탁